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지금 방송국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 월요일의 교통체증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준석 위원장 올 때까지 어제 토론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 토론들보다는 조금 더 재미가 있었죠. 예, 또 그리고 규칙이 조금 변하면서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기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2차보다는 확실히 나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한 발 더 들어가는 정책 토론은 되지 못하고 맞아요. 어쨌든 비난이라든지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감정 싸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나는 단어랄까? 문구랄까? 어느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특정 후보 편든다 할까봐 겁은 납니다만.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아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든지. MB 아바타. 예, 이런. 안철수 그런 거는 물론 그런 네거티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 토론인데 너무 그게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그게 제일 기억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실망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모든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집중해서 공격을 했는데. 홍 후보 당연히 공격을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하시긴 했지만 그 공격보다는 좀 정책 공격 쪽으로 더 집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어제 돼지 흉분제라는 단어는 안 나왔죠. 예,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관광 미수라든지 모의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아주 험한 말은 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은 어떤 단어, 어떤 공방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박지원 상황론 이런 거 나왔었고 성범죄 모의 얘기 사퇴 공방 나왔었고 송민수 문건 거짓말 공방 나왔었고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딱 맞게 들어오셨어요. 예, 내부 순환로 막히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교통 상황 전해 주셨고. 그 TV 토론 얘기 지금 막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떤 게 이준석 위원장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공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지사의 방어적 모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뭐라 해야 될까요? 실망입니다. 그 발언. 누구님 실망입니다. 이런 거 제일. 결국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제일 기억에는 지금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득이 되든지 이게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많은 이슈는 안철수 후보가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답게 좀 큰 이슈를 가야 되는데 자기 신상이라든지 또 자기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어갈 때 못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치지 않았을까. 2차 토론 때는 오히려 좀 분노한다든지 패요하는 모습, 또 적극적인 모습. 오히려 지난번 토론은 좋았는데 어제 토론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다. 생각 드셨어요. 4033님 TV 토론은 누구를 뽑겠다 결정하는 것보다 진짜 저 후보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될 사람을 골라내는 시간이었다고 이분한테는 그런 말씀하셨고 전영자님은 어제 토론은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보내주고 계세요. 자,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뉴스닥 들어가죠.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저는 안보 이슈를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안보 이슈 자체를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올드보이라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올드보이죠. 두 분 다 좀 아리송한 쓰레기 같은 얘기를. 허성무 소장님 왜 안보 이슈가 상한가입니까? 예, 안보 이슈는 역대 대선에서 언제나 상한가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의 최후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부패나 부도덕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더 안보 이슈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사드 논란이라든지 주정 논란 그다음에 송민숙 해고론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안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정 논란이야 우리가 너무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죠. 3년간 6.25라는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쟁과 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헌법의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류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교류에 관한 기본 합의도 있고 또 그런 기본법도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결에서의 적의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의 대상이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외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후보나 그 선거 과정에서
적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강요해서 예스냐 노냐를 묻는 것은 좀 유치하고 단세포적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성격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외교와 북한 문제를 끌어갈 것인가 하는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공세로 안보 이슈를 쓰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 이슈가 상한가긴 상한가지만 씁쓸한 상한가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걸 제일 지금 주도하는 사람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안보에 있어서 경직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경직성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유연성일 거고요. 예. 경직성이랑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이 일단 모호함일 겁니다. 유연성과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이 유연성이냐 모호성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모호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연함보다는 모호한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는 뭐 애매하다. 경직되게 무조건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참 위험하다 보지만은 반대로 유연성이라는 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이제 또 그 입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뭐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유화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북한의 태도 자체가 또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뭐 어떤 노력에서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좀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입장 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갈짓자 논란이 있지만은 안보에 관한 관점을 많이 변경하고 있거든요. 사드에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바꿨대요. 유연성과 경직성을 놓고 본다면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것도 안보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호함으로. 네, 뭐 이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왜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연성과 모호성을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고 본인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낼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이재정 장관 인터뷰도 있었지만은 송민숙 장관의 회고록 자, 진실성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럼 우리가 여러 회고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나왔던 게 전두환 회고록, 이순자 회고록. 그러네요. 자, 그 진실성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준표의 회고록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자신의 회고록에 문제에 있어서 대지 흥 문제는 사실은 나무 이야기 듣고 쓴 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여 안 했다 했다가 또 다시 또 말을 바꾸서는 뭐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은 50% 정도는 적고 읽어야지 회고록에 있는 내용 전체를 진실이라고 보고 읽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단호하고 명확한 안보에 대한 그 책임감 그리고 뭐 튼튼한 국방에 대한 책임감 그 부분은 뭐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유연하게 상황 정리를 해가느냐 이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능력 중에 하나죠. 허 소장님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그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메모도 내고 청와대 문건도 내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니 송민순 전 장관이 정치인도 아니시고 정치 할 분도 아닌데 그분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왜 정치인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했으면 정치인이죠. 그리고 그분이 1급일 때인가요? 외교부에서는 그 1급들의 인사적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교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대사 파견을 다 해줘요. 경기도 대사로 가 있었죠. 그때 경기도 지사가 누군가 하면은 손학규 전 지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지사가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도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그냥 관료로만 의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 또 출간 시기도 지난 그 늦가을 초겨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누가 화제가 됐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를 때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준석 위원장. 굳이 이제 송민순 장관의 그런 의도를 본다면요. 이 지금 뭐 손학규 지사랑 가까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 이 회고록이 출간될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손학규 지사가 뭐 국민의당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만덕산에서 계시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연관성을 좀 짓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안보 관련 이슈에서 뭐
만약에 이 대북 그 질문 논란이 결재 논란이 만약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모호성의 영역이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 앞으로 추가 토론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모성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게임을 하더라도 내 패를 다 보여주면 그때부터 내가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아하. 그런 면에 있어서 감추어야 될 패 그리고 숨겨야 될 패는 그 적절한 타이밍 언제 이거 패를 까야 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대선 토론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라 너무 패 감추고 이러는 거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점도 있지만은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어제 토론을 앞두고 당시에 뭐 11월 16일 회의록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다 있는 거죠. 이건 뭐 국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럼요. 어떤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국가의 외교나 군사 외교 같은 군사 안보의 문제는 더더구나 그 정도 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외교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들이 이제 실수를 겪은 것들이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은 중국 가서 열병식에서 천안문에 손을 들고 있는 순간부터 꼬인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라크 파병할 때부터 자기 지지층에게서 이제 비토를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모호성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정부의 어떤 외교 관계에 아까 뭐 어느 정도 전략성 모호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적 동의를 선거에서 받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호냐 유연이냐의 문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오늘 그거하고 말씀이 전혀 많으세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지지층에 비록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당연하죠. 그런데 어려운 길을 선거 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되고 집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야, 역시 안보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뜨겁잖아요. 이러니까 대선 토론에서 계속 안보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이 허 소장님의 상한가였죠. 안보 이슈. 이준석 위원장이 꼽아온 올드보이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고요. 이제 선거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아무리 미래를 바라보려 하더라도 과거의 행적들을 살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회고록 같은 것들. 저는 송민수 장관 이번에 메모 하나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뭘 더 공개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 보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뭐 서로 폭로전도 이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로전도 그 이재정 교육감도 조금 전에 나도 메모가 있다 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대한 결과물은 물론 청와대에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참석 장관들도 다 들어가서 다 메모도 있고 다 그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첩이 막 수백 개 있겠네요. 수백 개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 기록도 있고 통일부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기록도 있고 외교부 기록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거 결국 결론 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선거 전에는 안 나죠. 안 나죠. 원래 이런 거 터뜨리는 사람들의 의도도 그렇고 전부 다 선거 전에는 결론 안 나는 게 서로의 의미입니다. 선거 후에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는. 다만 이제 언제나 이런 건 있죠. 뭐 학문적으로도 정리가 됐지만은 똑같은 사실을 여러 명이 경험했지만 각자의 기억이 다 달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문건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훗날 공개한다면 그때는 밝혀질까요? 그럼요. 뭐가 진실인지. 그건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안보 이슈와 올드보이. 결국 올드보이들이 가지고 온 안보 이슈. 안보 이슈가 가지고 온 올드보이. 이렇게 상한가가 되겠네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뜨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하한가로 갑니다. 하한가. 이것은 꼭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참 곤란할 거다. 혹은 그야말로 하한가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골라오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저는 뭐 박지원 대표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예, 사실 최근에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좀 노를 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중도 보수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이거는 박지원 대표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건 정치는 어쨌든 박지원 대표 영역인데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하고 이 부분을 좀 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뭐죠? 그 갑철수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뭐 공작을 한다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어제 갑철수 논란. 그 전통적인 어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 문재인 공세 같은 것도 박지원 대표 영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한 한방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선거 때 보면 사실 문건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뭐 상대 후보를 디스하는 내용을 좀 어떻게 뭐 조직적 유포하자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뭐
갑철수 논란으로까지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성공하진 못했죠. 뭐 물론 의도하지 않게 홍준표 지사 더 큰 걸 터뜨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는 제로라고 제가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후보들의 참모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참모들이 뭘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방금 이런 갑철수냐 뭐 MB 아바타냐 이런 질문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질문형의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제가 갑철수입니까? 3번 물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후보를 조금 수준 낮게 유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를 격화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면 대통령 후보답게 큰 담론 위주로 끌고 가게 말해야 대통령답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뭐 안 후보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아마 캠프 내에서 강하게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강한 그 문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거죠. 의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가 봤을 때 TV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인사들 중에 TV 토론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신경민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앵커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안철수 후보 쪽에 이제 인사들이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종편 TV 방송 패널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종편 패널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점을 뭔가 찍는 부분이 방점 찍어가지고 뭔가 시청률 높이는 방법이랑 아나운서나 앵커들이 자기 이미지 형성하는 방법 확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좀 전술적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우리 청취자들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갑철수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부분 좀 보내주시고 허성무 소장의 하한가는 누구인가요? 예, 저는 뭐 또 홍준표 후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한가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더 내려갈 바닥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이게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는데 뭐 어느 편을 들고 이런 게 참 힘들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비난도 많고 하지만 홍준표 지사님 사실은 영남의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대지 발정제 또는 뭐 체험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터지면서 그 발목이 좀 잡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발목은 뭐 영남에서도 조금 지체가 되지만 수도권의 보수분들이 그래도 홍준표 아니겠냐 하고 막 돌아서는 순간에 제가 볼 때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 정도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자서전에다가 본인이 옛날 얘기를 쓴 거죠. 그렇죠. 12년 전에 낸 자서전에다가. 근데 하숙집에 친구가 어떤 여성에게 뭐 최음제를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재미있게 그냥 쓴 거죠. 말리지 못했다가 이제 요체인데 책의 내용을 보면 말리질 않고 그냥 재미있게 이게 지금 재미있게 기술할 문제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할 분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 문제가 아니라 뭐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보면은 예를 들어 설거지 논란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이거는 본인이 안고 있는 지지층이 좀 마초의식이 강하고 이런 좀 전통적 어떤 보수층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오히려 쏟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또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측면으로 보면은 뭔가요?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우리가 정말 국격이 떨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또 보수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나온 홍준표 후보의 이런 또 모습이나 태도에서 또 한 번의 국격 추락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보수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한 가지 나아가면 뭔가 하면은 한국 사회 보수라고 칭했던 사람들의 수준과 민낯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보수를 그렇게 싸잡으시면 안 되죠. 보수분들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물론 보수 중에 훌륭한 보수들은 그런 화가 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뭐 보수와 진보의 정치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투쟁이 있는데 자기들의 그 어떤 약점이나 부패, 뭐 부정 이런 거를 감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안보로 대받아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 발언. 그저께 제가 이제 대구를 갔는데요. 피켓 드신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세장에서. 원래 홍준표 지사가 이제 유승민 후보를 바라보면서 대구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들고 계시더라고요. 배신자는 용서해도 성폭행 미수 공범은 용서 못한다. 홍준표 후보 이래저래 하한가인 거 요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선을 보름 앞둔 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뉴스닥도 뜨거웠습니다. 상한가 보도에는 올드보이와 안보 이슈
하한가 보드에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올리면서 오늘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우리 대선 전에 이제 뉴스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그렇네요. 신중하게 상한가 한가 결정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지금 방송국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 월요일의 교통체증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죠.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준석 위원장 올 때까지 어제 토론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지난 토론들보다는 조금 더 재미가 있었죠. 예, 또 그리고 뭐 규칙이 조금 변하면서 네. 공평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기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2차보다는 확실히 나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더 깊이 한 발 더 들어가는 정책 토론은 되지 못하고 맞아요. 어쨌든 뭐 비난이라든지 네거티브라든지 예. 뭐 이런 감정 싸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나는 뭐 단어랄까? 뭐 문구랄까? 어느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특정 후보 편든다 할까봐 겁은 납니다만.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아니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든지, MB 아바타. 예, 뭐 이런 안철수 예,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그런 이제 네거티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 토론인데 예. 반대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유연성일 거고요. 예. 경직성이랑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이 일단 모호함일 겁니다. 유연성과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이 유연성이냐 모호성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모호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연함보다는 모호한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는 뭐 애매하다. 경직되게 무조건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참 위험하다 보지만은 예. 반대로 유연성이라는 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이제 또 그 입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뭐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유화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북한의 태도 자체가 또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뭐 어떤 노력에서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좀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입장 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갈지자 논란이 있지만은 안보에 관한 관점을 많이 변경하고 있거든요. 사드에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바꿨대요. 유연성과 경직성을 놓고 본다면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것도 안보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호함으로. 네, 뭐 이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왜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연성과 모호성을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고 본인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낼 경우도 있긴.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많은 이슈는 안철수 후보가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답게 좀 큰 이슈를 가야 되는데 뭐 자기 신상이라든지 또 자기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어갈 때 그 못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치지 않았을까. 2차 토론 때는 오히려 뭐 좀 분노한다든지 폐유하는 모습 또 적극적인 모습 오히려 지난번 토론은 좋았는데 어제 토론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그런 들었습니다. 생각 드셨어요. 4033님 TV 토론은 누구를 뽑겠다 결정하는 것보다 진짜 저 후보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될 사람을 골라내는 시간이었다고 이분한테는 그런 말씀하셨고 전영자님은 어제 토론은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보내주고 계세요. 자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뉴스닥 들어가죠.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저는 안보 이슈를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안보 이슈 자체를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준석 위원장. 저는 상한가? 뭐 올드보이라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올드보이죠. 두 분 다 좀 아리송한 쓰레기 같은 얘기를. 허성무 소장님 왜 안보 이슈가 상한가입니까? 예, 뭐 안보 이슈는 역대 대선에서 언제나 상한가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의 최후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부패나 부도덕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더 뭐 안보 이슈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뭐 사드 논란이라든지 주정 논란 그다음에 송민숙 해고론 논란 이런 것들이 뭐 다 사실 안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정 논란이야 뭐 우리가 너무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죠. 3년간 6.25라는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쟁과 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헌법의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류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교류에 관한 기본 합의도 있고 또 그런 기본법도 발의가 됐고 예.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결에서의 적의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의 대상이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국가 간의 외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후보나 그 선거 과정에서 적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강요해서 예스냐 노냐를 묻는 것은 좀 유치하고 단세포적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성격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외교와 북한 문제를 끌어갈 것인가 예. 하는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 공세로 안보 이슈를 쓰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 이슈가 상한가긴 상한가지만 씁쓸한 상한가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걸 제일 지금 주도하는 사람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안보에 있어서 경직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경직성에 너무 뭐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게 제일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실망했고 그다음에 뭐 역시 이제 모든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집중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 뭐 홍 후보 당연히 공격을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하시긴 했지만 그 공격보다는 좀 정책 공격 쪽으로 더 집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어제 돼지 흥분제라는 단어는 안 나왔죠. 예, 뭐 나온 아주 구체적인 단어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뭐 관광 미수라든지 모의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아주 험한 말은 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은 어떤 단어, 어떤 공방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박지원 상황론 뭐 이런 거 나왔었고 성범죄 모의 얘기 사퇴 공방 나왔었고 송민수 문건 거짓말 공방 나왔었고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딱 맞게 들어오셨어요. 예, 내부 순환로 막히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교통 상황 전해주셨고 그 TV 토론 얘기 지금 막 나누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게 그 이준석 위원장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공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홍준표 지사의 방어적 모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뭐라 해야 될까요? 실망입니다. 그 발언. 누구님 실망입니다. 이런 거 제일. 결국으로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제일 기억에는 지금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득이 되든지 이게